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2, 3차 시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의 뜻 알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을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맞아요. 관용 표현입니다. 파란색 북은 손이 크다, 발이 넓다, 귀가 얇다, 입이 짧다와 같은 말을 우리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와 같은 말을 우리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용어와 속담을 합쳐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는 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맞아요.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네요. 배운 내용을 모두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영상을 보며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우리의 신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용 표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봅시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쪽을 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며 남매의 대화를 듣고 활용된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집중하여서 대화를 들어봅시다. 남매의 대화. 오빠, 나도 이제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할 거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당장 구경해보자. 안 돼. 아직 부모님과 의논도 안 했잖아. 다음에 보자. 에이, 당장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하고 싶었는데 오빠 때문에 김이 식어버렸잖아. 자, 여러분 잘 들어보았죠?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90쪽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모두 다 한 줄 알고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인가요? 그렇죠. 동생이 오빠에게 휴대전화를 구경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 동생이 쇳불도 당김에 빼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기회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 라는 말의 뜻을 잘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김이 식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재미나 의욕이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생이 오빠의 말 때문에 갑자기 가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을 김이 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쇳불도 당김에 빼라, 김이 식다 등의 관용 표현의 뜻을 잘 이해해 보았나요? 그러면 91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알맞은 표현을 생각하며 지연이와 안나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대화를 잘 듣고 아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연이와 안나의 대화. 안나야! 아이고,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잖니. 미안해. 문구점에 같이 가자. 내일 미술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야 하지? 일단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난 색도화지 2장, 색종이 1묶음, 딱풀을 사야겠다. 난 좀 넉넉하게 사야겠어. 색도화지 10장, 색종이 8묶음, 딱풀이랑 물풀이랑. 너 정말... 잘 들어보았나요? 여러분,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91쪽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모두 다 한 줄 알고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인가요? 그렇죠. 지연이와 안나가 문구점에서 준비물을 사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간 떨어지겠어 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 간 떨어지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간이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네, 간 떨어지다 라는 말은 매우 놀라다 라는 뜻입니다. 깜짝 놀랐어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3번. 지연이가 안나에게 양을 많이 준비한다라는 뜻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관용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감을 못 잡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손이 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관용 표현을 자주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관용 표현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상황에 알맞게 활용해 보기를 바래요. 그럼 92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찬인의 반에서는 졸업생 만남의 날을 맞아 졸업한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하는 목적을 생각하며 꿈을 펼치는 길을 듣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92쪽 아래의 표를 봐주세요. 꿈을 펼치는 길을 듣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인데요. 예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찰이 되려는 꿈을 꾸게 되었나요? 와 같이 듣기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진짜 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이
평소 꿈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질문,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꿈을 펼치는 길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 초등학교 2000년도 졸업생 김영선입니다. 저는 지금 3년째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천하를 얻은 듯 신나서 바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꿈을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한때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자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진로를 의사로 결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꿈이 계속 바뀌었는데 6학년 때 안전교육을 해주신 경찰을 직접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제 능력과 흥미를 살펴보면서 제 진짜 꿈이 경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쉽게 미래를 결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진짜 꿈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집시다. 앞날에 대해 고민이 많고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을 펼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꿈을 키워나가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5학년 때까지 매우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경찰이 되려고 몇 년 동안 식습관을 바꾸고 체력을 길렀습니다.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 줍시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꿈을 결정한 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꿈을 이루려는 노력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려고 하루 30분 운동, 한 분야 공부처럼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 운동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양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초등학생 때 할 일, 중학생 때 할 일, 그리고 고등학생 때 할 일을 나누어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실천할 행동 목표를 정한다면 언젠가는 꿈꾸던 인생의 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쇳불도 단김에 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조언을 벗삼아 꿈을 찾아 떠나는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멋진 꿈을 향해 달려가는 후배들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듣기 자료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꿈과 관련된 질문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여기까지 한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질문을 완성한 뒤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영상을 봐주세요. 조금 이따 만나요. 여러분 조금 쉬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질문을 살펴보고 싶지만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예시로 만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찰이 되려는 꿈을 꾸게 되었나요? 네, 6학년 때 안전교육을 해주신 경찰을 직접 만나면서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자, 내용을 묻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꿈을 펼치고 키워나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경찰이 되려고 세운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죠? 하루 30분 운동, 한 분야 공부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꿈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 또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질문을 썼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나중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꼭 공유해 보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진짜 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짜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잘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일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걱정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런 걱정을 해본 일이 아마도 모든 학생들이 이런 걱정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아직 꿈을 찾지 못한 것을 고민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꿈을 이루려고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꿈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는 것, 또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찾아보는 것, 또 먼저 꿈을 이룬 멘토나 또 본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93쪽입니다. 꿈을 펼치는 길을 다시 듣고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한 번 더 듣고 말하기 내용 중에 사용된 관용 표현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 초등학교 2000년도 졸업생 김영선입니다. 저는 지금 3년째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천하를 얻은 듯 신나서 바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꿈을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한때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자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진로를 의사로 결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꿈이 계속 바뀌었는데 6학년 때 안전교육을 해주신 경찰을 직접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제 능력과 흥미를 살펴보면서 제 진짜 꿈이 경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쉽게 미래를 결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진짜 꿈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집시다. 앞날에 대해 고민이 많고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을 펼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꿈을 키워나가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5학년 때까지 매우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경찰이 되려고 몇 년 동안 식습관을 바꾸고 체력을 길렀습니다.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 줍시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꿈을 결정한 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꿈을 이루려는 노력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려고 하루 30분 운동, 한 분야 공부처럼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 운동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양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초등학생 때 할 일, 중학생 때 할 일, 그리고 고등학생 때 할 일을 나누어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실천할 행동 목표를 정한다면 언젠가는 꿈꾸던 인생의 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쇳불도 단김에 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조언을 벗삼아 꿈을 찾아 떠나는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멋진 꿈을 향해 달려가는 후배들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용 표현을 잘 찾아보았나요?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네이버, 유튜버 등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관용 표현의 뜻을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모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꼽아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관용 표현의 뜻은 기대에 차 있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짜를 꼽으며 기다리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천하를 얻은 듯 이라는 관용 표현, 어떤 뜻으로 여러분 적었나요?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움 이렇게 뜻을 찾았나요? 자, 그 다음 눈 깜짝할 사이라는 관용 표현의 뜻은 매우 짧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관용 표현은 금이 가다, 막을 열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 라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각각의 뜻 찾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이 가다 라는 표현의 뜻은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지다. 막을 열다 라는 표현의 뜻은 무대의 공연이나 어떤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확인해 보았다면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관용 표현을 활용해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하나만 살펴볼게요. 우리 모두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영상을 멈추고 관용 표현을 활용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그럼 모두 다 한 줄로 알고 선생님이 예시로 작성한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6학년 2학기가 되었다. 이러다 우리 사이 정말 금가겠어. 내가 미안해. 화해하자. 이런 표현들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3쪽 아랫부분 새롭게 안 관용 표현을 활용해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시작! 네, 그럼 다 한 줄 알고 선생님의 예시 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모두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6학년 2학기가 되었다. 이러다 우리 사이 정말 금가겠어. 내가 미안해. 화해하자. 라는 이런 표현들의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4쪽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주제로 1분 말하기를 해봅시다 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을 말할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시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나의 꿈, 그리고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예시로 나의 꿈은 가수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가수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가수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 이렇게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자, 맞고 틀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이든 가능해요. 영상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그럼 모두 다 한 줄 알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말할 때 활용할 관용 표현을 찾아 그 뜻을 알아보고 말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인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관용 표현을 스스로 찾아보고 활용해 보는 것을 통해 큰 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할 만한 관용 표현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부침 6.7에 나와 있는 관용 표현을 훑어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절하게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간이 크다라는 관용 표현. 이 관용 표현의 뜻은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겁이 없고 새로운 활동을 좋아해 간이 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또 예시로 선생님은 이러한 말들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귀가 얇다.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 말할 문장으로는 저는 귀가 얇아서 친구들의 꿈을 들으며 저도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다음으로는 눈에 띄다입니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다라는 뜻인데요. 선생님께서 제가 눈에 띄게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관용 표현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한 줄 알고 관용 표현을 활용해 나의 꿈을 주제로 1분 말하기 내용을 작성해 보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로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의 꿈은 가수입니다.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꿈을 가져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잔소리로만 여겨졌던 말이지만 최근에 정말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귀가 얇아서 가장 친한 친구들의 꿈인 가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서 땡땡아, 눈에 띄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수라는 꿈을 이루어서 노래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 우울할 때는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을 때가 많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더욱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1분 말하기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용했던 관용 표현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1분 말하기 내용을 작성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모두 다 한 줄로 알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작성한 나의 꿈을 주제로 1분 말하기 내용은 다음번에 학교에 갈 때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활동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OX 퀴즈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구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 정답은 X죠. 팀이 졌는데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라는 것은 엄청 기쁘고 만족스럽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는 이런 기분이 들 리가 없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 기가 얇다는 관용어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정답은 O. 자, 다음.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은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